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 2, 1. 보트피싱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제가 보트를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저의 새로 나온 보트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거고요. 보트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보트와 엔진은 일부 제가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이 HN 컴퍼니사에서 나오는 선크림이거든요. 이 선크림을 제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사용을 직접 해보니까 번들거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크림 바르듯이 그냥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번들거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안을 할 때, 세척을 할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트에 입문을 할 때 고무보트부터 시작을 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9마력의 3m짜리의 고무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콤비보트, 그 다음에 FRP 보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루미늄 보트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출고한 보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짠짠! 자, 이 보트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산뜻하죠.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바로 연두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연두색을 그래서 이번에는 알루미늄에다가 연두색을 한번 도색을 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제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고한 이 보트의 전체 기장은 4m 50인데요. 여기 선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 50이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다이가 50cm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m 50의 보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 다이까지 포함을 하면 5m고요. 그리고 엔진이 이만큼 돌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 한 50cm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장으로 봐서는 5m 50인데요. 선체의 기장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4m 50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무의미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 다이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트의 전체 폭은 외경으로 따지면은 정확하게 2m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공간으로 치면은 1700이 나옵니다. 1m 70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어떤 보트보다 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로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보트는 특징이 알루미늄 보트인데요. 그 대부분의 FRP 보트들은 선체가 하부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보트는 물을 옆으로 뿜어주기 위해서 선체가 여기서부터 물을 옆으로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래서 선체가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삐각으로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트가 떨어질 때 생기는 파도들이 옆으로 다 이렇게 벌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최소한 나한테 튀는 거를 최소한 이제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많은 알루미늄 보트들이 동일하겠지만 이 보트는 밑에 하부는 5T짜리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을 했고요. 측면이나 내부 같은 경우에는 3T 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보트를 제가 제작을 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업체에다가 부탁을 했던 거는 바로 경량입니다. 경량화를 제가 좀 시키기 위해서 업체분들께 부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체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제가 일부러 바닥판은 사실은 뭘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무늬판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일단은 사용을 한번 해보고 만일에 뭐 미끄러움이 조금 발생이 된다던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는 제가 코일 매트나 이런 걸 좀 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이제 저는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턱을 줬거든요. 일단은 여기에다가는 뭐 플라스틱 그 소품 같은 거 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낚시 채비들이나 봉돌 같은 거를 이쪽에다 좀 놓으려고 그러고요. 저쪽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요 선반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쪽은 낚싯대를 놓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쪽 사이즈가 대략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1m 한 80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낚싯대를 진열을 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이제 아직 뭐 제가 그늘막은 아직 설치를 하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는 캐스팅 낚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하드탑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캐스팅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요 전 보트를 탈 때처럼 그늘막을 말았다가 폈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그늘막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료통은 이제 40리터짜리 연료통을 넣어놨는데요. 저는 매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 이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기 이제 승객 의자거든요. 이렇게 2명 정도가 좀 좁게는 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면 안에 40리터짜리 연료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넣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점검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여드릴 건 어창인데요. 어창은 지금 여기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어창은 대략 한 700 정도 길이에 폭은 약 한 4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고기들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대구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잡으면서 저는 아이스박스를 넣기 때문에 대구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을 사실은 여느 배들 같으면은 이쪽 양쪽으로도 다 수납을 하는 그런 배들이 많은데, 저는 이 양쪽을 다 비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손님을 태우거나 했을 때 태클박스라던가 아니면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저는 여유있게 넣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수납함이 없잖아요. 수납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자, 앞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 공간이 이제 굉장히 넓게 제가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콘솔 앞쪽으로 저는 아이스박스, 긴 아이스박스라든가 요즘에 로키 같은 거 쿠션까지 얹어갖고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 전 사물함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가이드 모터 배터리를 이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으아, 비 온다. 자, 비가 옵니다. 빨리 할게요. 이 안에 이제 사물함이 또 여기도 굉장히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도 활용을 하고요. 사물함은 결코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가 쓰기에는. 자, 제가 이제 가이드 모터를 달았는데요. 이 모델은 하이보입니다. 하이보인데 저는 사실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는 낚시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은 밤 시간에 이동을 해갖고 낮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졸음이 굉장히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앉아서 가끔씩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활용을 하려고 일단은 제가 가이드 모터를 하이보를 설치를 했는데요. 잘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콘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제가 뽑았습니다. 이 콘솔 사이즈는 8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플로터라던가 어탐도 진열하고 양쪽에 컵홀더까지 이렇게 해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꽂고 다녀도 충분히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제가 요거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오디오 설치했고요. 요거는 제가 스피커 4개짜리 해가지고 12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요거 음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치류 있고요. 그 컨트롤 레바는 위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다 놓으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 콘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서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부러 이제 이 봉을 제 높이까지 높이보다 조금 높게 맞춰가지고 그늘막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한 단을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동식으로 볼트 너트를 풀러가지고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서치라이트 2발, 이게 몇 와트짜리더라? 아무튼 2발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요. 업체 사장님께서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콘솔 아래에 있는 수납함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콘솔이 넓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하나만 넣어놨거든요. 100A짜리를. 옆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이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배는 이제 자연 배수입니다. 자연 배수를 의도해가지고 업체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자연 배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판이 약 한 10cm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에 떨어져 있는 갑판에 떨어지는 물들이 모두 뒤쪽으로 쏠려가지고 이 배수 라인이 있거든요. 뒤쪽에 물이 모이는 약 한 5cm 정도의 턱을 두고서 이렇게 배수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 라인에 물이 모이면은 이쪽에 있는 자연 배수구를 통해 가지고 물이 나가게 돼 있죠. 이 자연 배수는 보통 이 선체 뒤쪽에 4명까지 들어오더라도 자연 배수층이 깨지지 않고 얼마든지 물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 테스트를 이제 거쳤고요. 그래서 배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인데요. 엔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도하츠에서 나온 60마력의 엔진입니다. 포사이클 엔진인데요. 제가 이 엔진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야마하 엔진하고 제가 이제 도아치 엔진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가격 차이는 별반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는데 도아치 엔진이 야마하 엔진보다 약 30kg 정도가 좀 더 가볍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이 배를 만들면서 경량화하기 위해서 저는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30kg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도아치 엔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화이트라서요. 화이트라서 선택을 했는데요. 연두색 보트에 화이트 너무 이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예전부터 화이트 엔진을 한 번쯤은 달아보고 싶은 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아주 어이없죠. 네, 그래서 연두색과 화이트의 조합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업체분들 두 분을 태우고 시운전을 해봤는데 속도가 약 5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잔잔한 날 나가면 약 60km 정도는 무난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RPM이 남아 있었거든요. 풀업을 조정을 한다던가 풀업을 조금 올린다던가 해서 속도를 내면 60km 이상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보트의 무게는 약 450kg 정도가 됩니다. 엔진 빼고 무게만, 선체 무게만 본다 그러면 약 한 450kg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아마 길이 대비 여태까지의 알루미늄 배들 중에는 조금은 경량화를 제가 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약 50kg에서 100kg 가까이는 무게가 덜 나가는 보트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배를 올려놓은 이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트레일러는 이거는 알루미늄 트레일러입니다. 지금 스마트 마린이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 알루미늄 트레일러인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스마트 마린에서 이런 트레일러가 나온다는 게. 이거는 모델명은 450인데 사이즈는 여느 업체의 5m급 490이나 요 정도 사이즈의 트레일러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체를 올리기에 전혀 길이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트레일러가 저는 사실 사장님을 잘 몰라요. 얼굴도 뵌 적도 없는데 이 트레일러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트레일러를 빈 트레일러를 끌고 부산을도 내려가 봤고 부산에서 이 배를 올려 가지고 올라와 봤는데 튀지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도 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저상 트레일러예요. 자동차 바퀴에 축이 있잖아요. 축보다 이게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가운데 축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5cm 정도가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올릴 때도 물이 조금 빠져도 이 배는 좀 더 용이하게 배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다닐 때도 제가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게 피로도가 굉장히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쭉 깔려서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 보트를 제작을 해준 곳은 바로 부산에 있는 이프마린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업체를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제 보트를 제작 의뢰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보트의 선체 가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듯이 보트 가격은 기본 선체 가격은 99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 약 한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알루미늄 소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한 30%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선체 가격은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알루미늄 보트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업체에다가 한 번쯤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아마 착오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선체 측면을 보시면 아래와 동일하게 물이 옆에서 오면 옆에 측파가 왔을 경우에 맞으면 물이 앞으로 나오는, 옆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측면 부분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해주면 뭐 데칼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텐데 이 부분을 사실은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체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선체, 선형은 제가 업체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제 요구사항은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 하부의 헐을 저는 조금은 더 샤프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이 업체의 배들보다는 약간은 좀 더 샤프한 형태의 하부 선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체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제가 한 2-3개는 싣고 다닐 거거든요. 그 안에 음료수 꽉꽉 채워서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만나시면 우리 인사 나누시자고요. 그럼 제가 음료수 던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